여러분은 세계에서 가장 작은 호랑이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세계 10위 경제 대국으로 국토 면적은 러시아의 170분의 1에 불과한 나라. 우리는 모두 속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K9 자주포가 폴란드에 수출된 날 러시아 국방부의 한 분석관이 발견한 충격적 진실. 미국의 보호 아래 있다고? 그들은 보호가 필요 없는 나라였습니다. 핵무기 없이도 24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나라. 그들이 결심한다면 단 7일 만에 핵무기 개발이 가능하다는 비밀 보고서. 세계가 북한만 주시하는 사이 또 다른 한국이 준비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보안상 제 실명은 밝힐 수 없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저를 알렉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러시아 전략군사정보부 소속 분석관으로서 저는 다른 나라의 군대를 연구하고 발견한 것을 보고하는 일을 했습니다. 처음엔 한국이라는 나라가 별 볼 일 없는 미국의 그늘 정도로만 보였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분단국, 미국이 보호해주는 덕에 겨우 살아남는 국가. 그런 나라가 과연 러시아를 위협할 리 없다고 여겼죠. 이 영상이 공개되는 순간 저는 이미 안전한 곳으로 몸을 숨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정보는 세상이 알아야 할 진실이기에 위험을 감수합니다. 모든 것은 6개월 전 제가 평소처럼 나토와 미국 관련 정보를 분석하고 있던 그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벽시계가 오후 3시 15분을 가리킬 때 바라노프 대령이 제 책상으로 다가오며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말로프, 자네가 한국 임무를 맡게 됐네. 그가 말했습니다. 순간 제 속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습니다. 한국이라고요? 왜 한국을 연구해야 하는 걸까요? 그냥 미국이 보호하는 작은 나라일 뿐인데요. 사실 반쪽짜리 나라죠. 다른 반쪽은 북한이니까요. 한국은 자체적으로 강한 군대가 없습니다. 그저 미국 무기를 빌리고 미국 군인들 뒤에 숨어 있을 뿐이었죠. 지금 나토에 관한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령님, 저는 일어서서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대령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국방장관이 자네를 지명했네. 한국의 새로운 무기에 관한 뭔가가 그의 관심을 끌었나 봐. 가볍게 생각하지 말게, 말로프.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마지막 사람은 지금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곡물 선정량을 세고 있다네. 블라디보스토크는 멀리 있습니다. 아주 멀리요. 실수한 사람들을 보내는 곳이었습니다. 대령이 떠난 후 옆 책상의 친구 바실리가 저를 보며 웃고 있었어요. 한국이라고?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그런 임무를 맡게 된 거야? 그냥 자기 나라도 온전하게 만들지 못하는 나라의 탱크와 군인 수나 세게 될 거야. 책상 위에 있던 얇은 폴더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숫자들 뿐이었어요. 국방 예산, 군인 수, 탱크와 비행기 수. 모든 것이 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그저 평범하다. 강하지도 약하지도 않고 그저 중간 정도.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제 첫 스승님이 했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할 수 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것을 발견하는 능력으로 제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만약 한국에 대해 모두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뭔가가 있다면 어떨까요? 침대에서 일어나 컴퓨터를 켰습니다. 한국에 관한 뉴스를 읽기 시작했어요. 대부분의 기사는 K-팝 음악이나 삼성 휴대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몇몇 기사에서는 K9 썬더와 FA50 파이팅 이글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었어요. 이것들은 한국이 직접 만든 무기였습니다. 미국 무기가 아니라요.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동안에도 계속 읽고 있었습니다. 폴란드가 미국이나 독일이 아닌 한국에서 포병 장비, 즉 대형포를 구매했다는 작은 뉴스 기사를 발견했어요. 왜 나토 국가가 한국 무기를 선택한 걸까요? 피곤한 눈을 비비며 벽에 걸린 세계 지도를 바라봤습니다. 러시아에 비하면 한국은 너무 작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작은 나라가 우리에게 중요할 수 있을까요? 지도에서 그저 점에 불과한데 말이죠. 하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뭔가를 잊어버렸지만 그게 뭔지 기억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 느낌은 샤워를 하고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출근길에 한국 전자제품을 파는 상점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진열창에는 휴대폰, TV, 컴퓨터가 놓여 있었습니다. 모두 첨단 기술이었고 모두 한국산이었죠. 멈춰서서 그것들을 바라봤습니다. 만약 일반인을 위한 이런 좋은 기술을 만들 수 있다면 그들의 군대를 위해서는 어떤 기술을 만들고 있을까요? 책상에 앉아 다시 한국 폴더를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훑어보는 게 아니라 정말로 자세히 살펴봤어요. 숫자들은 여전히 한국이 평균적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주지는 않았죠. 빈 노트를 꺼내 맨 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우리가 모르는 것. 전화가 울렸습니다. 바라노프 대령이었어요. 말로프, 다음 주까지 한국에 관한 첫 보고서가 필요하네. 그가 말했습니다. 네, 대령님, 저는 대답했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빈 노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내가 원치 않았던 임무가 이제는 어두운 숲의 가장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안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지만 들어가야만 했어요. 때로는 가장 중요한 발견이 보고 싶지 않았던 곳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꼬박 2주 동안 저는 한국 임무를 피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겨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정도로만 최소한의 일을 하고 있었죠. 같은 숫자들을 계속해서 보고 또 보고 있었습니다. 국방 예산 평균적. 군인 수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음. 무기 수량 특별할 것 없음. 매일 아침 한국 폴더를 책상 한쪽에 밀어두고 다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오후 바라노프 대령이 지나가며 일을 제대로 하라는 눈빛을 보내곤 했습니다. 한숨을 쉬며 다시 그 폴더를 펴고 있었죠. 이건 내 재능의 낭비야. 퇴근 후 좋아하는 카페에서 친구 드미트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창가에 앉아 모스크바의 추운 거리를 서둘러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죠. 나는 러시아의 실제 위험이 되는 것을 발견하도록 훈련받았어. 미국의 보호에 의존하는 나라를 연구하라고 한 게 아니라고. 드미트리는 나보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관자놀이 부분이 회색으로 변해 있었고 그의 눈은 오랜 근무 기간 동안 많은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는 천천히 차를 저으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나는 오래전에 한국 정보를 다룬 적이 있네. 그가 말했습니다. 별 관심 없이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건 오래전 일이잖아. 그때와 지금은 다르지, 아마도. 드미트리가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멀리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내 옛 상관이 한 말을 난 잊은 적이 없어. 죽이는 호랑이는 으르렁거리는 호랑이가 아니라 풀 속에 숨어서 지켜보고 있는 호랑이다. 눈을 굴렸습니다. 드미트리는 항상 이런 옛말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식사를 마치자 그는 코트 주머니에서 작은 검은색 메모리 스틱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합동훈련 영상이야, 그가 설명했습니다. TV에 나오는 것들이 아니라 원본 영상이지. 내게 신세를 진 친구가 구해줬어. 별로 기대하지 않으면서 메모리 스틱을 받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차를 끓이고 컴퓨터에 스틱을 꽂았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FA-50이라는 비행기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우리 자료에 따르면 이것들은 그저 한국이 몇 개의 무기를 장착할 수 있도록 개조한 훈련용 항공기일 뿐이었습니다. 별것 아니었죠. 하지만 영상을 보는 동안 옆에 있던 차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단순한 훈련기들이 놀라운 정밀도로 날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최고 전투기보다 더 빠르게 목표물을 명중시키고 있었죠. 뭔가 잘못 이해한 것은 아닌지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다음 영상은 K9 썬더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궤도 위의 큰 포였죠. 우리 자료에는 이것이 단지 미국 포병의 복제품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승무원들이 3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설치하고 발사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최고 시스템은 거의 2배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자정이 되자 제 노트북은 질문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자료에 있는 한국에 관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조용하고 작은 학교 아이가 실은 비밀리에 챔피언 복서라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아침, 눈 밑에 다크서클을 한 채로 드미트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 방위 시스템에 관한 모든 자료가 필요해. 그에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 말이야. 드디어 풀 속의 호랑이를 보게 된 건가? 그가 물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그의 미소가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동료들의 농담은 무시했습니다. 바실리가 제 책상 옆을 지나가다가 제가 요청한 보고서 더미를 보았습니다. 말로프가 한국에 빠져버렸어.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농담을 던졌습니다. 다음엔 K-팝도 듣겠네.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줄곧 중요한 뭔가를 숨겨왔다는 사실을 발견하느라 너무 바빴거든요. 그들은 모두가 생각하는 것처럼 미국의 군사적 아이디어를 복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새롭고 다른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미국 군대가 엄청난 힘과 많은 무기를 사용하는 곳에서 한국인들은 효율성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적은 것으로 더 많은 것을 해내는 것이죠. 그들의 시스템은 우리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함께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더 크게가 아니라 더 똑똑하게 싸우는 작은 군대였습니다. 벽에 한국 지도를 붙였습니다. 러시아 대부분의 지방보다 작은, 정말 작은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크기는 속일 수 있는 것이었죠. 사무실 창밖으로 눈이 내리는 가운데 저는 한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랬습니다. 이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제 사무실은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종이들이 모든 곳을 뒤덮고 있었죠. 벽에는 지도가 걸려 있었습니다. 컴퓨터 옆에는 한국 무기 사진들이 테이프로 붙어 있었고요. 한 달 내내 한국을 연구했는데도 계속해서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말로프가 미쳐버렸어. 바실리가 지나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이제는 점심도 먹으러 가지 않는다니까.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샌드위치를 가져와서 책상에서 먹고 있었으니까요. 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새로운 정보를 얻을 때마다 전체 그림이 더 달라지고 있었거든요. 오늘은 K 블랙팬서 탱크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보고서에는 그냥 평범한 탱크라고만 되어 있었죠. 별로 특별할 것 없다고요. 하지만 테스트 영상은 놀라운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최고 T-90 탱크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목표물도 더 빨리 찾아내고 있었습니다. 그 컴퓨터 시스템은 우리 것이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다른 무기들과 소통하고 있었죠. 노트북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미국을 모방하는 게 아니다. 새로운 것을 하고 있다. 그것이 제가 발견한 큰 비밀이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이나 러시아처럼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만의 싸움 방식을 만들어냈던 것이죠. 우리만큼 많은 군인이나 무기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각각이 더 효율적이고 똑똑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바라노프 대령이 제 첫 보고서를 읽은 후 그의 사무실로 저를 불렀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제 것보다 크고 크렘린궁이 내다보이는 창문이 있었죠. 그는 기뻐 보이지 않았습니다. 말로프, 자네는 우리가 그들의 능력을 완전히 오해했다고 말하는 건가? 그건 심각한 주장이네, 그가 말했습니다. 증거는 명확합니다. 대령님,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의 K-탱크는 우리 T-90보다 32% 더 빠르게 반응합니다. 그들의 전투 컴퓨터 시스템은 지휘관들이 상부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도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줍니다. 그들의 특수부대는 어떤가? 마치 유령 같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특히 밤에는요. 마치 어둠 속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도시를 통과해 움직입니다. 바라노프 대령이 내 보고서 위에서 손가락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자네가 정말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나, 말로프? 아시아의 힘의 균형에 대한 우리의 전체 관점이 잘못됐다는 건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국이 단지 미국의 작은 조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일부러 줄무늬를 숨기고 있는 호랑이라는 거죠. 다음 날, 전에는 잠겨있던 파일들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 해군 기지의 위성 사진들, 그들의 컴퓨터 공격 능력에 관한 보고서, 장교 훈련 방법에 대한 정보가 있었죠. 모두가 제 작업을 반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한국 보고서를 담당했던 안드레이가 복도에서 저를 세웠습니다. 자네는 자신을 바보로 만들고 있어, 말로프. 그가 화난 얼굴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그저 흥미로운 호기심거리일 뿐 진짜 관심사가 아니라고. 직접 행동하는 걸 본 적 있나? 제가 물었습니다. 단지 보고서만 읽은 게 아니라 실제 작동하는 걸 본 적 있어? 그는 대답 없이 걸어가 버렸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답이었죠. 그날 저녁 드미트리가 저를 서울의 우리 대사관에서 일하다 막 돌아온 이리나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조용한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이리나는 짧은 검은 머리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여성이었고 그 눈은 어떤 것도 놓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방위산업체는 미국인들처럼 과시하지 않아요. 저녁 식사를 하면서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폴란드가 미국이나 독일 대신 그들의 포병을 구매했을 때 한국 관리들은 크게 축하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국방장관은 그저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여러분의 존재 권리를 부정하는 이들과 국경을 공유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합니다.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한국은 북한과 국경을 공유하고 있고 북한은 항상 그들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까이에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죠. 어쩌면 그래서 그렇게 효과적인 무기를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였죠. 집으로 돌아와 창가에 서서 모스크바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내가 주시하도록 배웠던 나라들만이 힘을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죠.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진실과 함께 저 혼자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잘못된 방향을 보고 있었던 거죠. 한국에 관한 그 얇은 폴더를 처음 열었던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오늘 저는 10명의 중요한 장군들과 정보국 책임자들이 모인 큰 회의실에 서 있었습니다. 손바닥에는 땀이 약간 배어 있었고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모든 것은 제가 들고 있는 폴더 안에 담겨 있었죠. 이 권력 있는 사람들은 여기 오게 된 것을 그리 반기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말하고 있었죠. 왜 한국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거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불을 어둡게 했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가 큰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수년 동안 우리는 한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죠. 하지만 모두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슬라이드를 하나씩 넘기며 그들에게 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 24기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런 발전소를 건설하는 나라가 원한다면 다른 것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죠. 그들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이유는 만들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쉬운 말로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핵무기가 없는 겁니다. 국제 규칙을 어기지 않고도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더 똑똑한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수치 많은 눈썹을 가진 큰 체구의 소콜로프 장군이 저를 막았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핵보유국만큼 강력하다고 믿으라는 건가? 그들이 현대적인 접근법을 찾아낸 반면 우리는 여전히 옛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시라는 겁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조기 경보 네트워크와 함께 작동하여 많은 핵보유국보다 더 나은 방패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한국이 다른 나라에 무기를 판매하는 방식을 보여주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친구와 영향력을 얻기 위해서였죠. 폴란드의 포병을, 필리핀의 해군 함정을, 동남아시아 동맹국들에게 훈련 프로그램을 각각의 판매로 미국의 도움 없이 그들의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러시아와 직접 경쟁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강했던 지역에서 천천히 우리의 영향력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증거는 그들의 디지털 지휘 체계였습니다. 위성정보, 드론 사진, 전장의 컴퓨터 모델을 결합한 시스템이었죠. 우리 지휘관들이 중요한 결정을 위해 모스크바의 승인을 기다려야 하는 동안 그들의 시스템은 현장 지휘관들이 빠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보다 거의 2배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죠. 불이 다시 켜졌을 때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그때 크렘노프 부국장이 말했습니다. 만약 말로프 자네 말이 맞다면 우리는 위험한 실수를 하고 있었던 셈이네. 하지만 큰 주장에는 큰 증거가 필요하지. 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부국장님, 테이블 위에 쌓인 제 보고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방법으로 더 증명해보게. 그가 저에게 도전했습니다. 국방부를 위한 공식 보고서를 작성하게. 자네 이름만 올려서 말이야. 즉시 무슨 뜻인지 이해했습니다. 만약 제가 틀렸다면 제 경력은 끝장입니다. 모두의 시간과 자원을 낭비한 분석가가 되겠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공무를 세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보다 더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맞고 아무도 듣지 않는다면 내일 아침에 부국장님 책상 위에 올려두겠습니다.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제 아파트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두운 방에서 컴퓨터 화면이 빛나고 있었죠. 문서 제목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전략적 오판 러시아의 대한민국에 대한 잘못된 평가. 제 손가락이 전송 버튼 위에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제가 일해온 모든 것이 이 순간에 달려 있었죠. 정말 없는 것을 보고 있는 건가? 이 임무가 세상을 바라보는 제 방식을 바꿔놓은 건가? 아닙니다.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모든 각도에서 살펴봤으니까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제가 방금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러시아 군사 사고방식에 반하는 토대 위에 제 경력 전체를 걸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모스크바의 눈이 부드럽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저는 이제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풀 속에 숨어있는 호랑이들이 있었고 제가 방금 모두에게 어디를 봐야 하는지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한 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오늘 저는 국방부 건물 깊숙한 곳에 있는 특별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반도 지도가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제 보고서는 이제 훨씬 두꺼워져서 많은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쳤고 각 참석자 앞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레오노프 차관이 테이블 맨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방안을 가득 채우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말로프 분석관의 작업이 우리 최고 전문가들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그들에 대한 생각을 바꿀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한 기술적 파트너가 아니라 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경쟁자입니다. 그 말이 파도처럼 저를 덮쳐왔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두에게 세상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복잡하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했죠. 회의가 끝난 후 드미트리가 복도에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미소는 마치 자신의 학생이 큰 상을 받은 것처럼 자랑스러워 보였습니다. 잘했네, 알렉세이. 자네는 평판 이상의 것을 되찾았어. 그럴까요?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니면 그저 더 많은 나라를 더 두려워하게 만든 건 아닐까요? 자네는 우리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게 해줬네. 그가 말했습니다. 그건 두려움과는 다른 거야. 다음 주 저는 새로운 임무를 받았습니다.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국가들에 대한 우리의 모든 관점을 검토할 팀을 이끌게 된 것이었죠. 우리가 사실이라고 생각했던 어떤 정보든 의문을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제 팀에는 한때 한국에 대한 제 관심을 비웃었던 분석가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밤에 아파트에 혼자 있을 때면 더 깊은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이 여정을 시작할 때 저는 세계의 군사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자신감이 한국의 진정한 힘을 보지 못하게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 문득 의문이 들었습니다. 또 어떤 것들을 보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한 나라에 대해 그렇게 잘못 알고 있었다면 얼마나 많은 다른 나라들을 오해하고 있었을까요? 제 개인 노트에, 아무도 읽지 않을 그 노트에 저는 공식 보고서에는 절대 쓰지 않을 내용을 적었습니다. 러시아의 가장 큰 약점은 서방의 기술이나 동방의 수적 우세가 아닙니다. 군사력이 우리 것과 비슷해야만 중요하다고 믿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가장 위험한 상대는 가장 많은 무기를 가진 자가 아니라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늦어질 때까지 우리가 그 힘을 보기를 거부하는 상대입니다. 모스크바에 봄이 찾아왔습니다. 국방부 내 제3 사무실 창문에서 길 건너편 공원의 나무들이 푸르러지기 시작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한때 러시아에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여겼던 나라들에 관한 정보로 벽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각 폴더에는 또 다른 숨겨진 호랑이, 즉 우리의 자만심 때문에 간과했던 또 다른 능력이 들어있을지도 모릅니다. 한국 폴더는 제 책상 위에 닫힌 채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게 가르쳐준 교훈, 즉 진정한 이해란 자신이 안다고 생각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라는 깨달음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제 일에서 가장 위험한 위협은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적이 아닙니다. 두려워할 만큼 충분히 존중하지 않는 적입니다. 이것이 제가 다른 이들이 보기를 거부한 것을 봄으로써 배운 것입니다. 때로는 가장 중요한 발견이 처음에는 싫어했던 임무에서 오는 법이니까요. 대만 해양 능력이라고 적힌 새 폴더를 열면서 혼자 미소 지었습니다. 1년 전이었다면 이 폴더를 중요하지 않다며 옆으로 치워버렸을 테니까요. 이제는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풀 속에 숨어있는 호랑이를 찾고 있습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어쩌면 러시아도 변할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복잡한 세상에 대비하여 더 현명하고 더 조심스러우며 더 잘 준비된 나라가 될 수 있겠죠. 때로는 가장 위대한 여정이 가장 작은 발걸음으로 시작됩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나라에 관한 얇은 폴더를 여는 것처럼 말이죠. 이 영상을 통해 우리가 배운 것은 무엇일까요? 때로는 가장 위대한 힘이 침묵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남의 시선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온 우리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입니다. 풀 속에 숨어있던 호랑이처럼 과시하지 않았을 뿐 우리는 이미 강했습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우리의 진짜 모습.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엔 좀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